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여전히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가운데 역대 가장 큰 인명피해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건지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이근영입니다. 네, 어제 일어난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에 사망자가 1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는데, 물론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인명피해가 이렇게 큰 이유 뭐라고 좀 보십니까? 예, 많은 인명이 사고가 나서 예, 항공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사망자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난 이유는 항공기가 고속으로 공항 외곽에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명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만 일단 기적적으로 생존자 2명, 현재 서울병원에서 이동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좀 큰 원인이었다라고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 엔진 한쪽이 폭발을 했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치료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이런 진술들이 좀 중요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생존하신 분이 2분 계시기 때문에 예. 생존하신 분들의 증언도 사고 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자료들은 비행 자료 기록 장치와 조정식 음성 기록 장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장치들의 분석이 이루어지면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브리핑을 보면 사고 여객기가 착륙 전에 오른쪽 엔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단 새와 충돌하면서 엔진이 고장난 걸로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사고 영상을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고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예. 조류와 충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통 조류가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 항공기 엔진에서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여러 개의 블레이드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서 서지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되죠. 그럼 서지 현상이 발생되면 바깥에서 들었을 때는 커다란 굉음이 들리게 됩니다. 쿵쿵 하면서. 예. 이런 현상이 보통 그 항공기 운항 중에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이 손상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항공기 한쪽의 엔진이 꺼지더라도 이 다른 한쪽 엔진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비행기 동체를 멈추기 위해서 이 랜딩 기어가 나와야 했지만 나오지 못했고 엔진 역추진으로도 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항공기에 엔진이 2개 있는 것은 한쪽 엔진이 꺼지더라도 다른 쪽 엔진으로 충분히 재상승 및 착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는 다른 쪽 엔진이 제 기능을 다 제대로 발휘했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항공기 엔진의 추력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을 때는 항공기의 랜딩 기어를 작동시키는 유압 시스템이 엔진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으로 봐서는 항공기 상태가 상당히 아주 우리가 바깥에서 본 상태보다는 열악한 상태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아직 조사가 더 진행돼야겠지만 지금 랜딩 기어가 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추측을 해보자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기체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체 결함보다는 항공기 랜딩 기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안전장치가 삼중 안전장치가 돼 있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수동으로 또 내릴 수 예.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중 안전장치도 작동이 안 되고 수동으로도 내릴 수 없었다는 상황은 이러한 여러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동 안 될 수 있는 그런 항공기 상태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예. 역시 블랙박스를 분석해야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사고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지목되고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와 관련해서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안공항이 원래 이렇게 당초 발생률이 높은 곳으로 좀 알려져 있었습니까? 무안공항은 사실 그동안에 항공기 운항이 극히 적었던 공항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선 운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훈련기 운항이 주로 이루어졌던 공항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공항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철새 도래지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활주로 길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8km거든요. 이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과 비교해서 한 800에서 900m 정도가 짧은 건데 물론 국토부는 이 활주로 길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활주로 길이는 길면은 좋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활주로에 어떤 기종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따라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747이나 A380 같은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기 때문에 무안공항은 상대적으로 이번에 사고가 났던 737-800이나 A320 같은 비교적 소형 기종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7-800 기종이 운항하기에는 2,800m는 짧은 활주로 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사고에서는 이제 동체 착륙을 했는데 활주로 길이가 동체 착륙 시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보장돼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체 착륙을 한다는 의미는 항공기가 바퀴가 안 내려와서 배면으로 착륙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배면으로 착륙하게 되면은 활주로 표면하고 항공기 하면이 마찰이 되면서 감속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공기가 어느 지점에 터치다운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 활주로 2,800m를 거의 다 쓰기 위해서는 그 활주로 말단에 접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활주로 말단에 접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서 활주로 말단을 지나서 중간 부분에 접지했는지는 역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는 이 보잉사의 737-800 기종 그리고 기령은 1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종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하나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사고 이력이 있는 항공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737-800 기종은 737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예. 보통 항공기가 1,000대 이상 생산되면 성공적으로 설계되고 제작되었다고 보는데요. 4,000대 이상 생산됐으니까 가장 많이 생산된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항공기의 사고는 물론 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항공기가 몇 플라이트를 한 가운데서 몇 번의 사고가 있었는지를 보는 사고율이 중요한데요. 예. 737-800 항공기 기종은 전체 플라이트에 비한 사고율은 그리 높지 않은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종입니다.
네, 이번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는 현재 모두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과거 항공기 사고 조사를 보면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거든요. 이번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항공기 블랙박스 둘 다 수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블랙박스는 크래시 서바이버빌리티라고 충돌했을 때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는 3,400G 그리고 온도에는 1,000도 온도시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심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손상이 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분석을 하기가 어렵고 미국의 NTSB에서 그 블랙박스 제작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상된 칩을 복구하면서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생각한 시간보다 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장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